네, 오늘도 조프로의 경제TV 함께하겠습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늘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미국이나 우리나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 시사했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같은 악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소폭 내림세로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커지더라고요. 결국에는 1.22% 내린 2713.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한 9천 원 넘게 받아냈는데요. 그러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할 때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좀 반복되는 양상이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 오늘 9.6원이나 올랐어요. 121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러시아 상장지수 펀드가 있었는데요. 국내에 하나 있습니다. ETF 펀드.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CI죠. 네. 이 지수 내에서 러시아 주식에 0.00001의 가격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0이죠. 네. 0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폭락을 했는데요. 지난 17일 이후에 67%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벌써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해운 회사인 HMM의 상승폭이 오늘도 컸습니다. 15% 정도 올랐는데요. 이번 사태로 국제 해상 운임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2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상승률이 또 엄청 높았죠. 엄청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했는데요. 네.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지난 10월에 9년 8개월 만에 3%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5달 연속으로 3%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일각에서 우려했던 4%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아주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게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10년 만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서비스 모두 올랐습니다. 상품에서는 석유류가 한 20% 정도 올랐고 그러니까 전달이 16.4%였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네요. 네, 그야말로 폭등세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가공식품 가격도 5.4% 올랐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상 가격 통제하고 있는 게 외식 물가인데요. 네. 외식 물가 6.2% 올랐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인데 큰 효과를 보진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자 물가 품목 가운데 하나가 집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값은 거주가 아니라 투자라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엔 들어가지 않아요. 네. 전세와 월세는 포함되는데 둘 다 올라서 전세 2.9%, 월세 1.1% 올랐고요. 유가 상승이 큰 영향을 당연히 미쳤죠. 그런데 이게 그렇죠. 전부는 아닙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말하는 게 근원 물가예요. 이게 3.2%, 이것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2011년 12월 이후 최대폭인데 그러니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자체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죠? 오늘 오전에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찾아보니까 이 회의가 마지막에 열렸던 게 문재인 정부 출범 전입니다. 2017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걸 좀 반증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사실 좀 대응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했어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긴 했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없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에 나와 있는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까지니까요. 지금 20% 인하니까 조금 더 낮출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물량도 늘린다는 방침인데요. 예. 할당 관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수입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세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이른바 탄력 관세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공식품 같은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가격 담합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공요금도 동결이나 감면을 추진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홍 부총리가 물가 관계 장관 회의를 연 게 조금 늦었다 이렇게 보낸 여론도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홍 부총리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내세우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홍보보다는 실체 쪽에 조금 더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 기자들이 비판을 주로 하다 보니까 비판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정책에는 창의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고물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부가 이 창의성과 효율성이 주로 되는 이런 어떤 대책 같은 거를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지금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추경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선거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네. 뭐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짧게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 돈은 계속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 좀 합의점이 나올까요? 사실 이게 계속 좀 우려가 나왔던 게 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고 있는데 정부는 추경 같은 걸 통해서 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건 정책은 상당히 좀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은 정체되는 이런 문제점을 네.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대안은 역시 정부가 만들어야겠죠.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들어온 소식이었잖아요. FDPR 적용해서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제외가 안 됐었는데 이제 제외가 됐다고요.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을 말합니다. 이게 미국 밖에 있는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땐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항이에요. 네. 미국 상무부가 이걸 근거로 반도체와 컴퓨터 같은 7개 분야에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우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됐던 부분인데요. 다만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제재에 나선 유럽연합 27개 나라 그리고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핵심 동맹국들이죠. 네. 이쪽은 면제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 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한국을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강화된 수출 통제 조치는 이어지니까 관련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들은 좀 안심이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것보다는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게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높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직접 사업하는 건 물론이고요. 대금을 받거나 원자재를 사오거나 이렇게 오가는 모든 물류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는 지금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또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고요. 생활가전도 LG전자와 선두권입니다. 또 어제 TV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에서는 라면을 도시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라면. 예, 도시락 라면. 네. 팔도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팔도도 러시아에서 거점을 운영합니다.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아요. 네. 모두 지장이 불가피할 상황이 됐는데 FDPR에서 적용 대상 면제로 일단 불확실성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물론 수출 가능 여부를 일일이 허가받긴 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는 전제로 하는 조치니까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나 제재를 할지 이것도 변수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 무역 규모도 큰데 러시아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달러도 고갈되는 분위기라서 네.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FDPR 제외 대상에서 빠졌었다가 네. 이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여기에 제외 대상이 된 거잖아요. 네네. 원래는 그럼 왜 여기서 빠졌는지, 이번에는 왜 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제재랑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재 네. 문제 때문에 좀 지금까지는 협의가 있었던 거고요. 어제만 해도 새로운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비재,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반도체 아니죠.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같은 것들, 휴대전화 이런 것들은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조금 기업들이 반색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일단은 FDPR에서 면제가 되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어떤 정도의 제재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반만 웃는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팁이 뭔지 조금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순하게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역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한가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수단이 마땅치 않고 고민도 많겠지만 더 분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